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는 똑바로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쳤네?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신호 위반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이런 거를 끼어들기 금지 위반 이런 것도 있고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보도 위를 뛰어 올라간 거지.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자동차 화물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쳤다거나 다른 차에 등이 박아가지고 사람이 다쳤다거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쨌든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종합보험에도 가입했고, 저 사람이랑 합의해가지고, 나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나를 처벌한다고? 네,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을 때, 배달 오토바이 기사분,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잘 해결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와 보통 합의를 하면은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2대 중과실이잖아.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직진으로 오던,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박은 거지. 쫙 돌고 이렇게 꽝 이렇게 박은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당시에 119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 자,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죠.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전치 몇 주가 인정이 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합의금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이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피의자의 차량이 좌회전 위반, 그러니까 그 좌회전을 해서 황색선을 밟고 좌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속도를 많이 줄였어요. 속도를 많이 줄였는데 딱 멈추지는 못하고 어쨌든 끝부분에 이제 박은 거지. 그래서 덜 다치긴 했어.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상해 진단서는 나왔고, 피해자는 병원에 실려갔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빼박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검찰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교특법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어떤 상해 발생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주장을 했죠. 운전면허증을 딴 지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었고, 그동안 한 번도 인사사고니 이런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었고, 초범이었고, 그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형상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 그랬더니 이제 검사실에서 기소유예를 준 그런 사례였죠. 자, 그러니까 12대 중과실인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분이 많이 다친 경우라면 기소유예까지 노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 운전자, 이 피의자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소에 운전 습관이 어땠으며 이번 사고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됐는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선처를 호소를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더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